그날 밤 저는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 10시 광주 외곽의 2층 집. 저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2층에 없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 1층 복도에 섰을 때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시어머니 방에서도 났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제 손은 문고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건 분명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9에 제가 결혼 10년 차에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제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혼 전날 친구가 물었어요. 수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층은 우리 거, 1층은 어머님 거야. 거의 따로 사는 거지 뭐. 친구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착한 사람이란 걸 알았고 어머님도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광주 수완지구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 정민호 씨는 시내 설비관리 회사에 다녔고요. 쉰둘의 민호 씨는 말수가 적었어요.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은 71살이었지만 정정하셨어요. 경로당도 다니시고 동네 찜질방도 자주 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7년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점점 피곤해 보였어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침대에 누우면 바로 돌아눕곤 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밤마다 내 어깨 주물러줘서 피곤하대. 손으로 국을 뜨던 제 동작이 멈췄어요. 밤마다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어깨가 좀 안 좋거든. 효자야, 우리 아들. 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웃어넘겼지만 뭔가 작은 가시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민호 씨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사진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어머니는와 10대 민호 씨가 찍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둘이 너무 붙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민호 씨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민호 씨는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모자 사진 같지 않았어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특히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유난히 민호 씨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민호야,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국 더 줄까? 저한텐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민호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 먹었고요. 마치 저는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둘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는가 민호 씨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지? 민호 씨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너무 친밀했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호 씨는 저보다 시어머니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어요. 저녁 먹고 나면 1층으로 내려가서 1시간씩 있다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렸어. 어머니랑 이야기 좀 했어.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침실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했는데 보조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보조 배터리 좀 가져다 줘. 민호 씨는 응하고 나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도 없었고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1층 복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방 쪽이었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 씨가 쓰는 향수 냄새였어요. 그 냄새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더 진하게 났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들렸습니다. 억눌린 듯한 숨소리, 그리고 낮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이었어요. 시어머니 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럽고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굳었어요.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안, 늦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손에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민호 씨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 제가 물었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아프시대. 문은 왜 잠갔어? 민호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가 잠그셨나 보네. 왜? 아니,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씻으러 가겠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민호 씨가 정말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린 건가? 하지만 그 소리, 그 웃음소리, 그건 분명 뭔가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 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민호 씨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물으니까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래.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뭔가 있다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여자의 직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민호 씨는 회사에 있었고요. 저는 네일샵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갈했어요.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화장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옷장이 한쪽에 있었고요. 방 안에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냄새. 향수도 화장품도 아닌 그냥 여자 냄새였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아래쪽에 서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양말과 속옷이었고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묶음이 있었거든요. 낡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시어머니 경숙의 글씨였습니다. 민호야, 처음 내가 내 손 잡은 날을 기억해. 그날 난 알았어. 널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그 이후 나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어. 내가 전부였으니까. 또 다음 편지. 사랑한다는 말 못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넌 알고 있지? 편지는 10여 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사랑, 그리움, 집착? 이건 엄마가 아들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저는 서랍 밑을 더 뒤졌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민호 씨와 젊은 시어머니. 한 사진에서는 시어머니가 민호 씨 허리를 안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민호 씨가 시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요. 모든 사진이 이상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모자가 아니라 연인 같았습니다. 보육원 건물이 배경인 사진도 있었어요. 그 앞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숙은 30대쯤 보였고 민호 씨는 10대 중반쯤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민호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위험한 관계야.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편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 어디서? 1층에서 찾았어. 어머니 방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 엄마가 당신한테 사랑 고백을 해?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야? 왜 이런 편지가 있어? 사진은 또 뭐고? 민호 씨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민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숙 씨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친엄마가 아니라고. 보육원 시절 보호자였어?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 경숙 씨는 자원봉사 오셨던 분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가까웠어. 가까웠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가까운 거야? 이건 사랑이잖아. 연애잖아.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몇 살이었는데? 10대였잖아. 그 사람은 30이 넘었고, 나도 알아.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한 거 알아. 하지만 뭐? 제가 물었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텐 경숙 씨밖에 없었어. 보육원에서 나올 때도, 혼자 살 때도 경숙 씨가 항상 옆에 있었어. 밥도 해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난 그게 가족인 줄 알았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 가족이 그런 편지를 써? 가족이 그렇게 붙어 있어?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민호 씨 앞에 던졌어요. 이것 봐. 이게 가족 사진이야? 연인 사진이지. 민호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연인 같았어. 근데 난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 다른 걸 몰랐으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당신은 나보다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 보냈어. 나는 뭐야? 난 당신한테 뭐야? 민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호 씨가 자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낯설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주방에서였어요. 경숙 씨는 평소처럼 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차 마실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경숙 씨가 웃었어요. 어젯밤에 민호랑 싸웠구나. 목소리 들렸어. 저는 경숙 씨를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편지 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숙 씨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 민호한테 들었어. 그게 전부예요? 알아? 경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뭘 더 원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엄마가 아들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편지죠. 경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맞아. 난 민호를 아들로만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는 당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보육원 애였고 당신은 자원봉사자였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경숙 씨가 웃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내가 알아? 10년 살았다고 아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경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난 알았어. 이 아이를 놓으면 안 된다고. 그 이후로 난 민호만 봤어.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민호가 20이 됐을 때도 30이 됐을 때도 계속 민호였어. 그건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경숙 씨가 끊었습니다. 그날 밤에 들었잖아. 여자는 알지. 그게 뭔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경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줘서 고마워. 문 두드리지 않아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당신이 제 남편이랑. 내 남편? 경숙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민호는 내가 키웠어.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10년 동안 내가 한 게 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다가왔어요. 넌 옆에 있었지만 그 애를 안아준 건 나야. 밤에 악몽 꿀 때, 힘들어할 때 항상 내가 있었어. 경숙 씨는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누가 주인인지 결국 드러나.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경숙 씨가 다가왔어요. 어디 봐.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경숙 씨가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경숙 씨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붕대를 감으면서 말했어요. 조심해야지. 그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친절이 아니라는 걸. 이건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경숙 씨는 붕대를 다 감고 나서 제 눈을 봤어요. 수연아, 넌 착해. 참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해. 저는 경숙 씨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알잖아. 내가 이길 수 없어.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경숙 씨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붕대 감긴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경숙 씨라는 걸.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편지와 사진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광주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민호 씨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민호 씨 이름이 있었고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란이 비어 있었어요. 공란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어머니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복지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보육원 관련 기록이요. 80년대 광주 보육원. 공무원이 오래된 기록을 찾아줬어요. 저는 그 기록을 펼쳤습니다. 있었습니다. 정민호, 보육원 입소 날짜, 퇴소 날짜, 그리고 임시보호자 란에 이름이 있었어요. 오경숙,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었어요. 오경숙,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였어요. 임시보호자. 저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민호 씨가 보육원에서 나온 날짜도 있었어요. 18살 때였습니다. 그 뒤 몇 년간의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경숙 씨는 민호 씨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단지 보육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경숙 씨는 1층에 계셨고요. 저는 2층 침실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호에서 시작해서 결핍으로 이어진 그리고 집착으로 변한 관계였습니다. 민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 봐. 어머니 란이 비어 있어. 경숙 씨는 당신 엄마가 아니야. 민호 씨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어? 언제부터? 한참 전부터.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20 넘어서부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알았으면서 왜 계속? 민호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 가겠어? 경숙 씨밖에 없는데. 나는? 제가 물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없어?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10년을 같이 살았어. 민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내가 누구 남편인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호 씨는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어요. 경숙 씨한테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어머니 란의 공란. 그게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냥 결핍과 집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낀 불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거의 1층에서 지냈어요. 저녁 먹고 내려가면 밤늦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1층에서 자고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2층으로 올라왔을 때 말했어요. 이혼하자. 민호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대답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창밖을 봤어요.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곁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야. 그냥 2층에 사는 사람이지.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난 당신이 나한테 올 거라고 기다렸어. 경숙 씨한테서 떨어질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 당신은 계속 그 사람한테 갔어. 민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됐어. 저는 손을 들었어요. 변명하지 마.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 싸워. 민호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갈게.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회사 근처 고시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경숙 씨는?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민호 씨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곁에 있어야 할지. 다음 날 민호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가방 하나에 짐을 싸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문 앞에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수연아,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가. 민호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민호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을 든 뒷모습,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1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2층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혼자였습니다. 경숙 씨는 1층에 계셨고 민호 씨는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 씨가 다시 왔습니다. 집에 온 게 아니라 1층에 온 거였어요. 경숙 씨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2층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경숙 씨와 민호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경숙 씨 목소리였어요. 수연이도 나갔잖아.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 저는 계단 위에 섰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어요. 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 씨, 왜? 뭐가 문제야? 우린 원래 이래야 했어. 그 여자가 없어야 했어. 경숙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10년을 참았어. 이제 우리 차례잖아. 민호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경숙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뭐? 우리 사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경숙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널 따뜻함을 사랑으로 착각했을 뿐이에요. 민호 씨가 끊었습니다. 경숙 씨가 날 안아줬을 때, 밥 해줬을 때, 아플 때 돌봐줬을 때,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필요였어요. 제가 경숙 씨가 필요했던 거예요. 민호야. 경숙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경숙 씨한테 필요했죠? 혼자였으니까. 외로웠으니까. 우린 서로의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야. 경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난 널 사랑했어. 진짜 사랑했다고. 민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경숙 씨는 날 보낸 적이 없잖아요. 결혼할 때도 아내가 생겼을 때도 계속 붙들었어요. 왜 못 붙들어? 경숙 씨 목소리가 커졌어요. 넌 내가 키운 애야. 내가 없었으면 넌 압니다. 민호 씨가 끊었습니다. 경숙 씨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건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경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해야죠. 우리 둘 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1층에서 나왔어요. 계단 위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민호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숙 씨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이른한 살 여자의 울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혼자구나. 일주일 뒤 저는 이삿짐을 쌌습니다. 2층을 떠나기로 했어요. 경숙 씨는 1층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떠나는 날 경숙 씨가 1층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수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삿짐 트럭에 올랐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보였어요. 2층 집. 1층에 경숙 씨가 서 계셨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여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주거리가 지나갔어요. 새로운 동네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오래 안아준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은 아니라고. 필요와 집착은 사랑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날 경숙 씨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민호를 위해 차린 밥상.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10년의 결혼도 수십 년의 집착도 모두 끝났습니다.